A그림과 B그림, 여자다, 남자다 이런 외형적인 특징 말고 채색에서 다른 점을 찾으셨다면 당신은 바로 그림 고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림 그릴 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스케치는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채색만 하면 그림이 촌스러워져요. 저도 진짜 그랬거든요. 그림을 그릴수록 내 그림이 싫어지고 색 입히면 더 어색해져서 점점 그림에서 멀어지고 싶어졌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그때 알게 됐어요. 아, 나만 채색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데 문제의 이유와 답을 책을 읽다가 알게 됐어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본능적으로 색을 쓰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부는 살구색, 눈동자는 갈색, 머리카락은 검정 또는 갈색,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색을 선택하게 되죠. 제가 자주 쓰는 물감은 32가지 색상이 있어서 32개 색을 다 쓴다고 해도 그림이 알록달록해질 뿐 예쁘진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채색을 잘하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색을 예쁘게 쓰고 싶은 사람이라면 색상환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 저는 이 색상환을 살면서 100번 넘게 봤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읽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색상환은 단순히 미술 시간에 외웠던 무지개 나열표가 아니에요. 이 원을 제대로 이해하면 색을 고르고 배치하는 색에 대한 기준이 생겨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미술 용어가 나오는데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유사색, 옆자리 단짝 친구 느낌이에요. 단짝 친구 어때요? 개편하죠? 보색, 성격 다른 룸메이트 느낌? 살짝 긴장되죠? 중성색, 싸우지 말라는 중재자 느낌. 균형이 딱! 무채색, 회색 정장 같은 느낌. 어디든 찰떡이죠. 한낮 대비, 여름이랑 겨울 느낌이에요. 온도를 색으로 바꾼 거예요. 조금 어려웠는데 어떻게 바로 이해되시죠?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유사색, 이건 색상환에서 가까이 붙어있는 색들이에요. 서로 비슷한 계열이기 때문에 조화롭고 부드러운 인상을 줘요. 피부를 따뜻한 살구색으로 칠했다면 옷은 다홍색이나 갈색 같은 유사색으로 칠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편안해져요. 반대로 보색은 색상환에서 정반대에 위치한 색이에요. 빨강과 초록, 파랑과 주황 같은 강한 대비를 만들어서 시선을 끌기에 좋아요. 특정 포인트를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다만 너무 과하게 쓰면 그림이 산만해질 수가 있어요. 포인트는 하나여야 돋보이니까요. 그리고 중성색은 흰색이나 검은색, 초록색, 베이지 같은 색상인데 이 색들은 튀지 않지만 전체 톤을 정돈해주는 역할을 해요. 튀는 색상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줘요.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무채색이랑 한난 대비예요. 무채색은 흑백이나 회색처럼 색상이 없는 색이고 한난 대비는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의 온도차를 말하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분위기를 확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겨울 배경엔 차가운 파란 계열, 여름 느낌을 주고 싶다면 따뜻한 노랑이나 오렌지를 활용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얼굴들도 왼쪽 그림은 따뜻한 계통으로 칠한 채색이고 오른쪽 그림은 차가운 계통으로 칠한 채색이에요. 알고 들으니까 이제 느껴지세요? 이렇게 색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 중 하나는 먼저 따뜻하게 칠할 건지 차갑게 칠할 건지를 정하고 유사색으로 그림을 그려요. 예를 들어 그림의 전체 분위기를 따뜻한 계열로 만들고 싶다면 피부, 머리카락색, 옷색까지 전부 따뜻한 색의 유사색이나 중성톤으로 맞춰요. 그리고 나서 눈동자에만 살짝 다른 색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밝은 파랑, 그럼 그 눈동자 하나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입시에서 무슨 색깔 써야 하는지 모를 때는 난색 계통 쓰는 게 평타 이상은 치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둬야 돼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포켓몬 채색법이에요. 엥? 물음표? 물음표가 뜨셨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포켓몬 채색법이라는 이름은 제가 붙였고 정식으로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채색법이에요. 이 방법은 캐릭터 채색을 균형 있게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특히 포켓몬을 보면 이 원칙이 기가 막히게 적용되어 있거든요. 캐릭터 하나하나가 색 조합의 교과서? 약간 그런 느낌. 자, 그럼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주조색, 캐릭터의 전체 분위기를 결정하는 기본 색상이에요. 전체 디자인의 60-70%를 차지하고 보통 캐릭터의 성격이나 종족과 관련된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조색, 주조색을 보완하고 디자인의 깊이감과 입체감을 더해주는 색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주조색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색을 사용해요. 강조색, 말 그대로 포인트 컬러, 전체 중 5% 정도로 눈길을 확 끌 수 있는 것을 사용해요. 보통 원색이나 대비가 강한 색이 선택돼요. 포켓몬 예시를 들어볼게요. 파이리, 꼬부기, 이상희씨 이름만 들어도 색이 머리에 떠오르시죠? 파이리, 주조색, 주황색이고요. 보조색은 베이지, 강조색은 파란색이 되겠네요. 꼬부기, 주조색, 파란색이고 보조색, 연한 갈색, 강조색, 빨간색이에요. 이상희씨, 주조색, 청록색이고요. 보조색, 연두색, 강조색은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세
3가지 색으로 채색 구조를 나누면 전체적인 색 균형이 안정되고 그림의 깊이와 포인트가 동시에 생겨요. 처음 색 조합할 때 막막한 분들은 이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훨씬 쉬워집니다. 어때요? 완전 두근두근 거리죠? 포켓몬 채색법이랑 유사색을 먼저 깔고 튀는 한 가지 포인트 넣는 거, 거기에다가 이거는 진짜 완전 팁인데 무채색 배경에 강한 포인트 컬러 하나 넣는 모노톤, 이런 게 바로 실제 시험장에서 진짜 많이 쓰는 배색 테크닉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흔히 검정색으로 선을 따고 채색을 시작하는데 선색을 검정만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검정 라인은 사실 그림 전체를 무겁게 만들 수가 있어요. 꼭 필요한 부분 외에 선도 전체 톤에 맞춰서 갈색이나 짙은 회색, 어두운 보라색 같은 색으로 바꿔주면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이 훨씬 부드럽고 세련된 인상을 줘요. 근데 이건 입시에서는 시간 문제 때문에 쓰기가 힘들다는 거는 좀 알고 써주시고, 개인 작업하시거나 디지털로 그림 그리실 때 써주시면 정말 좋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듣는 질문. 근데 제가 그리면 그렇게 안 그려져요. 머릿속에 있는 색감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하나입니다. 직접 그려보면서 손에 익히는 것, 직접 써보고 실패해보는 것, 이게 제일 빨라요. 채색이 안 예쁘다고 중간에 막 갈아엎고 포기하고 그러거든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포기할까 이 생각 한 100번 해요. 머릿속은 진짜 이미 개쩔어서 파블로 피카소인데 손은 절대 머릿속 상상을 못 따라오더라고요. 지식만 갖고 있으면 말로는 설명할 수는 있지만 손으로는 절대 못 그려요. 그래서 입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저는 색상환을 꺼내놓거나 생각하면서 오늘은 보색을 써봐야겠다, 오늘은 중성색이랑 유사색 조합을 써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채색할 때 연습을 해요. 그리고 도구에 따라서 색이 표현되는 방식 다르다는 거 아시죠? 같은 색도 색연필, 수채화, 마카로 그리면 전혀 다르게 나와요. 저도 이걸 테스트해보면서 어떤 도구가 어떤 표현에 어울리는지를 배웠어요. 단순히 색 이론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내 손과 재료에 맞는 색 쓰는 감각을 만들어야 돼요. 결국 중요한 건 이해랑 연습, 그리고 관찰이. 오늘 이 영상 다 보셨다면 색상환 꺼내서 유사색, 보색, 중성색 활용해서 한번 채색해보세요. 와, 진짜 이렇게 칠하니까 완전 예뻐지네? 헐, 이렇게 칠하니까 그림 개 쉽잖아. 이렇게 느끼는 순간 예금이들의 그림이 달라질 거예요. 입시미술에 대해서 더 좋은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와 예쁜 댓글은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